안녕하세요. 38년차 반려견 지도사 이문규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산책 시의 차, 오토바이, 상대 반려견에 대한 지점과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점과 공격성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행복 만들기 이문규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문제 반려견 교육하러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 보호자님 집에 외부인이나 벨소리 하면 반려견이 이렇게 짖고 흥분합니까? 예, 흥분하죠. 예, 짖고 흥분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니까 고쳐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문규입니다. 보호자님, 오늘 교육받는 반려견 이름, 종류, 나이, 성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펩시이고요. 종류는 올드 잉글리시독이고요. 현재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아로서 중성화 수술 마쳤습니다. 보호자님한테 펩시는 어떤 존재인가요?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펩시는 우리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가족 같은 펩시한테 말을 가르치고 바르게 리드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받는 펩시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외부인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면 심하게 짖고 또 그 심한 짖는 정도가 위층에 있는 이웃까지도 피해가 가고 예. 그다음에 산책 나갈 때도 소형견한테 달려들고 짖고 서로 사회성이 좀 결여된 것 같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움직이는 물체에 과민 반응 보여서 달려들고 짖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호자님이 말한 펩시의 여러 문제를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호자님과 펩시가 사는 동안 실내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펩시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하셨나요? 외부의 인사가 들어올 때 초인종에 대한 조치 방법은 다가가서 못 짖게 말로 안돼라는 말 했으나 통제가 안 됐고 산책 나갔을 때 특히 강아지나 특히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물체에 달려들 때는 목줄을 당겨서 통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방법들이 펩시한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책 시간도 차가 안 다니는 시간,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주로 산책을 나갈 정도로 통제가 힘들었습니다. 보호자님, 그동안 20개월 된 펩시랑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저희 방문교육 20년 노하우로 2시간 한 번의 교육으로 펩시의 문제 행동들을 고쳐주고 보호자님이 잘 통제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보호자님,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산책은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적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보호자님마다 각자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반려견이 보호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잠자고 쉬고 밥 먹을 때는 부르거나 만지거나 쳐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3살 아이나 성인도 잠자거나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있는데 사람이 부르거나 만지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무관심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반려견한테 흥분을 유도해서는 안 되고 흥분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흥분하는 것은 지정과 공격성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이 반려견이 안돼 옳지를 알아듣습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옳지. 봐봐. 안돼. 네. 펩시가 안돼 옳지를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네. 산책 나갈 때 밖에 나가면 통제가 어떻습니까? 뭐
그 조그만 강아지들한테 달려들고 짖고 예. 뭐 지나가는 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과민반에서 달려들고 짖고 그러죠. 예, 보호자님이 통제하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예. 힘이 워낙 세서 예.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예. 그 지금 그 일반 목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줄이 얘 그 통제하는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힘이 워낙 세니까 예. 통제하기가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예. 반려견과 산책할 때 가슴줄로는 반려견이 짖고 공격성을 나타낼 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형견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산책할 때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통제가 잘 됩니다. 반려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반려견을 산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려견에게 적합한 목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줄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통제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산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목줄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형견 이상은 이런 목줄로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일반 목줄이나 가슴줄로 바꾸어도 늦지 않습니다. 중형견 이상을 일반 목줄이나 가슴줄로 산책하게 되면 반려견이 흥분하거나 공격성을 나타낼 때 힘이 약한 분들은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이나 상대 개한테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반려견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목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 산책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제 생각엔 올바른 산책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보호자님이나 반려견이 서로 힘들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은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이상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 반려견들이 산책하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게 두는 것보다 오히려 보호자님과 같이 뛰고 걷는 것이 반려견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좋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산책 중에 20초 정도 7번이면 충분합니다. 반려견들이 집 밖에만 나가도 좋아하며 걸으면서 후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산책 과정에서 반려견한테 맞춰주고 따라다니기보다는 리더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호자님, 예전에 산책 나갈 때 하고 지금 산책 교육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얌전해졌고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펩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차분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먼저 달려가겠다고 하겠다고 달려갔어요. 지금 교육받은 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되게 얌전해지네요. 펩시가 예전에는 산책할 때 자동차를 보면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면 달려들고 짖고 매우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몰라보게 많이 더 좋아졌고 일단은 긴장을 안 하고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옳지, 잘하네. 옳지. 안 돼. 옳지, 잘하네. 예전하고 지금 상대 개한테 좀 어떻습니까? 많이 호의적이고 친한 것 같은 네. 차분해졌어요. 예. 저는 반려견 산책 중에 상대 개 보고 짖을 때 반려견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바로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반려견과 산책 중에 상대 개 보고 짖는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게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펩시를 이제 산책 중에 다른 개 만났는데 어떤 자신감이 좀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짖고 이런 거는 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공격성도 많이 없어졌어요. 반려견이 상대 개 보고 짖을 때 앉아 명령하며 간식 주거나 피하는 것은 일시적인 통제 방법일 뿐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려견한테 말을 가르치면 상대 개 보고 짖을 때 보호자님의 안되란 말 한마디에 바로 통제가 됩니다. 안돼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짖을 때는 반려견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바로 통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펩시를 지금 산책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렇게 산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산책을 못 시키셨나요?
제어해도 제 네.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네. 대형견이다 보다 세서 제가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그 뭐 산책하는데 교육받고 난 다음에 어떤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지금은 제가 설 때 제대로 서고 또 갈 때 따라가고 특별한 네. 자극을 가하지 않아서도 잘 따라갑니다. 네. 오늘 밖에 나왔는데 상대 개나 자동차 보고 좀 반응이 어땠었나요? 상대 개한테도 예전처럼 달려가면서 짖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소리 나는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면 심하게 짖고 또 그 심한 짖는 정도가 위층에 있는 이웃까지도 피해가 가고 네. 그다음에 산책 옳지, 잘하네 주세요. 옳지 잘하네. 펩시가 벨 눌렀는데 지금은 짖지 않네요.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전에는 벨 소리만 나도 짖었는데 지금은 벨 소리 나도 이렇게 얌전하네. 반려견한테 말을 가르치면 벨소리에 짖을 때 앉아 명령하며 간식 주거나 이동장에 가두지 않아도 보호자님을 안되란 말 한마디에 바로 따라와 통제가 됩니다. 공면하면 안 돼. 옳지 잘하네. 보호자님, 예전하고 지금 집에 들어온 데 있어서 펩시가 좀 변화가 있나요? 많은 변화가 있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들어올 때? 예전엔 들어올 때 점프해서 가슴에 올라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얌전하게 잘 서 있고 짖지도 않고 얌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옳지, 잘하네. 지금 외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줄였는데 네.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외부인은 달려보는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에게 간단한 교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 행동 교정의 핵심은 감정의 교감과 말을 통한 소통입니다. 제가 30년간 반려견 행동 교정을 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반려견에게 안돼, 옳지, 이리와 이 세 가지 말을 가르쳐 보호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저는 반려견 교육 과정에서 서열, 명령, 복종, 제압이란 교육 방법과 간식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반려견한테 말을 가르치면 지적, 분리불안, 산책 문제 등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보일 때 인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큰 소리, 손가락질, 눈 쏘아보기, 이동장에 가두기, 힘으로 제압하기, 앉아 명령하며 간식 주기, 밀치거나 가로막기, 노즈워크 방법 등을 하지 않아도 보호자님을 안돼 말 한마디에 바로 따라와 통제가 됩니다. 반려견 교육에 있어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반려견들의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려견을 자신감을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르게 리드해주지 못하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듯이 반려견 또한 바르게 리드해주지 못하면 문제 반려견이 되어 서로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짧은 시간에 달라지는 것은 영리하고 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살 아이 같은 반려견한테 서열, 명령, 복종, 제압이란 교육 방법은 적절치 않으며 긴장감, 두려움, 공포심 등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반려견을 과민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려견과 진정으로 친구나 식구가 되고 인생의 반려자가 되려면 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반려견 교육이 자녀에 대한 교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한테 말을 먼저 가르치면 그 말을 알아듣고 통제가 되듯이 반려견 또한 말을 가르치면 보호자님을 말 한마디에 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빠르고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반려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반려견들이 현재 보호자님이 선택하신 인위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반려견 선진국에서는 반려견 교육을 자녀 교육처럼 필수 교육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가정 내외에서 타인이나 다른 개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서열, 명령, 복종, 제압을 방법과 간식 훈련으로 반려견에게 긴장감, 두려움, 공포심 등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중매체를 보고 무조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교육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받은 후 펩시의 표정이 좀 어때 보이나요? 표정이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기존의 교육 방법과 제가 펩시한테 말을 가르치는 통제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보호자님이나 펩시한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같나요? 기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다양하겠지만 오늘 반려견 훈련사님이 가르치는 언어는 반려견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서 그런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오늘 펩시하고 같이 교육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맨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교육이 잘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었는데 막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교육이 효과 만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을 마치고 펩시의 표정이 밝고 차분한 것은 반려견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펩시, 옳지. 저는 반려견 교육 과정에서 힘으로 제압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반려견한테 트라우마를 줄 수 있고 반려견도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이 들어 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반려견 교육을 하였는데 반려견한테 거의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 깨끗한 양손이 제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펩시, 옳지. 예전에는 산책 나갈 때 긴장해서 먼저 앞서 나가고 그러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에서 천천히 산책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타려고 줄을 끌어당겼는데 지금은 안 되라는 말 한마디에 차분하게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움직이는 물체에 과민 반응 보여서 달려들고 짚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펩시가 산책하기 전에 짚고 달려들고 하는 지점이었지만 지금은 교육받은 이후 안 되라는 말 한마디에 안전하게 이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책 나갈 때도 소형견한테 달려들고 짚고 서로 사회성이 좀 결여된 것 같고 지금도 강아지와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서로가 편안하게 짖지도 않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강아지들한테 짖고 대들고 그랬지만 지금은 상호간에 교류하듯이 잘 지내고 사회성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펩시야, 예전에 그렇게 짖더니 오늘은 안 짖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 아이 옳지, 잘하네. 예전에는 소형견을 보면 짖고 달려들고 그러더니 지금은 교육받고 나서 안 되라는 말 한마디에 착하게 펩시, 얼마나 예뻐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전에 달려들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교육받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엄마랑 오빠랑 같이 커피 마시니까 좋지? 너랑 이렇게 커피 마시니까 행복하구나. 오빠 어때? 너무 얌전해져서 좋아. 엄마는?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정말 이런 날이 오네. 우리 펩시 옳지. 잘 되어서 너무 예뻐. 차가 안 다니는 시간,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주로 산책을 나갈 정도로 통제가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개들한테 달려들고 짖고 그래서 밤늦게 없는 틈을 타서 산책하고 했지만
지금은 밝은 대낮에 산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육 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짖으면 안 돼. 예전엔 혼자 남겨졌을 때 차 안에서 짖고 흥분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얌전하게 혼자 있고 교육 후 안정되게 다른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인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면 심하게 짖고 또 그 심한 짖는 정도가 위층에 있는 이웃까지도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짖으면 안 돼. 옳지, 잘하네. 예전엔 벨소리 나면 짖고 그랬었는데 교육받은 이후로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펩시가 안 짖으니까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없고 즐거운 반려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옳지. 잘하네. 펩시가 안돼라는 언어를 알아듣게 됐습니다. 교육받는 안돼, 옳지 이런 언어를 알게 돼서 산책이나 벨소리에 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 오토바이에 통제할 수 있어서 즐거운 반려견 생활을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교육받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생활이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훈련사님을 통해 2시간 교육을 받은 후로는 안돼라는 언어를 통해서 많이 얌전해진 것 같습니다. 반려견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펩시를 통해서 앞으로 펩시와 우리 가족은 즐거운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지적 문제나 공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돼라는 말을 가르치고 난 뒤 문제 행동을 계속할 때에는 행동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실내에서나 차 안, 야외에서 짖을 때 안돼라고 말하고 그래도 또 짖을 시 손으로 입을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반려견은 메시지를 알아듣고 어렵지 않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하면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너무 약하게 하면 짖는 습관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반복될 시 반려견과 보호자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제는 한 번으로 해야 합니다. 대형견들은 메인 목줄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산책은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며 가족입니다. 사랑을 통해 교육해주세요. 여러분의 반려견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